현대 역사상 가장 오랜 전국 인터넷 차단 이후 이란인들이 다시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연결은 느리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권이 가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공격 이후 3개월 전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여기 이란 정부 대변인이 인터넷 재개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단독된 회의 끝에 본부는 인터넷 접속을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지시가 통신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내에 국민에게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일부 이란인들은 이것이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 차단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한과 엄격한 통제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100% 긍정적인 일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비난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비즈니스들은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제한들은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인터넷이 복구되어서 비즈니스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한동안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며 제품을 팔았어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검열이에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지금 이란 인터내셔널 기자이자 i4 이란 팟캐스트 진행자 리가르 모스타에디 씨와 함께합니다. 리가르 씨, 이 조치는 몇 달이나 늦어진 조치인데요. 왜 지금에서야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정권이 이번 전쟁이 실제로 끝났다고 믿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다시 열리기 전에도 인터넷 관련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란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아민 슬라바티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민 씨는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말해왔던 것과는 달리 그는 이런 완전한 인터넷 차단과 중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란 경제가 버틸 수 없기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 정권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해요. 완전히 인터넷에 의존하고 연결된 사회에서 인터넷을 갑자기 빼앗을 수는 없어요. 이란은 사회적, 문화적 수준에서 북한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점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중국식 인터넷 규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이란 북영방송의 전임 사장이 그들만의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의 무슬림 위구르 자치구에서 봤던 것과 매우 비슷하게요. 정권이 이번 인터넷 재개를 이용해서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이런 반대자들을 탄압하려고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나요? 네, 그건 예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또한 그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많은 장비와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버전의 인터넷이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Gmail 같은 곳에 접속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러시아 뉴스나 정권에 이룬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인터넷 개방이 불가피했어요. 즉 인터넷은 금융 등 사회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이란 정권도 이런 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다시 완전히 인터넷을 차단하고 블랙아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접 연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말이에요. 저희 이란 인터내셔널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을 통해 이란 국민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기 위해 논의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그것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다시 탄압이나 학살이 일어날 때 그리고 매일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또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전 세계가 이란 국민을 돕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 조치가 이란 내부에서도 순조롭진 않았어요. 인터넷 복구 문제를 두고 IRGC와 페세시안 대통령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내부 갈등일까요? 아니면 정권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극일까요?
제 생각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정권에 관해서는 항상 정치극이 있지만 분명히 내부 분열과 파벌이 존재해요. 특히 지금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강경파들은 페제시안과 아돌포치 그리고 갈리바프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같은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란에서 누가 실제로 모든 것을 주도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죠. 어떤 합의가 체결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니가르 모스타에디 씨, i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